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나왔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이슈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여기에 지금 시장의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이 좀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우선 데이터 센터가 뭐고 현재 우리가 왜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현재 분위기 좀 읽어주세요. 예. 네,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대용량 서버 컴퓨터를 확보하고 네트워크 시설을 갖춘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반도체 수요 회복의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큰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일반적인 물류 센터와는 달리 사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산 중턱이나 뭐 해저에서도 그 건설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몇 년 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특징인데, 아무래도 통신 기술이 발달로 그 모바일 데이터의 그런 트래픽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 수요를 조금 더 증가시키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됨에 따라서 더 많은 백데이터를 저장할 저장소를 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은 사용하는 용도 및 운영 주체에 따라서 좀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를 단순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시장이 있고, 여기에 좀 더 세분화하면 데이터 센터 공간을 임대해서 관리해주는 코로케이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후자인 그 코로케이션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주요 클라우드 IT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관리했지만, 이러다 보니 이제 비용이 더 증가하고 또한 대용량 센터를 좀 필요로 하게 되면서 외주를 주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도 전문적인 데이터 센터 그 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데이터 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그 외부망을 통하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서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정보를 이어주는 상호 연결 서비스까지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케이션 시장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글로벌 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8년 우리나라 돈으로 215조 원 규모에서 2013년 51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연평균 19%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위치 크게 제한 없고요. 말씀해주신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또 외주로 주는 서비스, 활용 이런 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코로케이션 그 중요성도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 시장을 향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을 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예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 드릴게요. 부장님. 네, 예.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데이터 센터로 유명한 지역은 네.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말레이시아 정도인데,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지금 주요 데이터 센터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뭐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는 이미 한국에 진출했고요. 여기에 주요 자산운용사도 한국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저렴한 전기요금 체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일본 등과는 달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적다는 장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그 세계 최고의 모바일 보급률을 보유할 정도로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좀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지방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역시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현황은 작년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 1위 기업인 에키닉스가 삼성 SDS와 협업해 데이터 센터 임대 공간을 마련했고요. 2위 기업인 디지털 리얼티가 서울시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센터를 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서비스 제공도 좀 활발히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통신 3사에서만 제공하던 것이 이제는 삼성 SDS라든지 신세계 INC 등 주요 IT 서비스 기업에서 대외 고객 유치에 나서는 등 서비스 제공 기업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약 4.7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2.8조 원에서 67% 증가한 수치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강국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자금이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로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부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일반 투자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방법은 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법은 네. 데이터 센터 전문 리치 기업에 투자를 해서 예. 배당 및 자본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 기업 또는 싱가포르 소재 기업들 중에 일부가 투자가 유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는 성장성이 매우 큰데요. 지금 전체 리츠 시가총액 전체 중에서 지금 일반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산업용 리츠는 8% 비중을 차지하지만 데이터 리츠 센터는 7%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인데 산업용 리츠는 7년 전에도 4% 수준으로 비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데이터 리츠는 비중이 전혀 없는 제로였다는 점에서 볼 때 데이터 리츠 성장세가 상당히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시장을 좀 주도하는 리츠는 미국의 5개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도 투자할 수 한다는 에키니스와 디지털 리어티 정도는 투자가 좀 유명하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네요. 데이터 센터, 이 전문적으로 하는 리치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배당이나 자본 수익 이 부분을 얻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두 번째 전기차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원래 미국과 중국에서 잘 끌어줬는데 어느샌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유럽이 치고 올라가서 현재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쪽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분이 참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사실 최근에 지난해 전기차 시장을 결산하는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글로벌한 판매 증가세는 좀 둔화되었지만 유럽 시장의 성장은 상당히 지금 놀랄 만큼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치로도 점검해봐도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해 글로벌 전기 승용차 시장이 한 10% 증가한 222만 대 판매로 직전 연도인 2018년에 64% 성장에 비해서 증가율이 매우 크게 감소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지금 105만 대를 판매해서 전년 대비 0.4% 정도 감소를 했고요. 유럽은 56만 대로 전년 대비 46% 증가, 그리고 미국은 33만 대로 전년 대비 한 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판매가 감소한 중국과 미국의 공통점은 정부가 전기차 구입 시 주는 보조금 혜택을 축소시켰다는 점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로 판매가 감소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유럽은 강력한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로 전기차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폭스바겐과 피아트 등에서 다수의 중저가 모델이 지금 출시됨에 따라서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추정 기간에 따라서 적게는 70만 대, 또 많게는 100만 대 가까이 전기차가 유럽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 OEM들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성장은 곧 한국산 배터리 제조 기업들에게 큰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 LG화학이 전년 동기 대비 5.9%포인트, 그리고 삼성 SDI가 2.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중국과 미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파나소닉과 비아디는 각각 3.4%포인트와 7.2%포인트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올해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선전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성장이 줄고 유럽이 그 시장을 선도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수혜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도 그 이익이 확연하게 분석이 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전기자 시장 현재 유럽이 좀 잡고 있는 상황,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